김원국 TV 시사 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셀럽 중에 셀럽, 또 셀럽을 분석하고 해부한 셀럽의 제왕, 성신여대 김정섭 교수님 모셔서 새로운 책 셀럽 시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종합적으로 다 다뤄보겠습니다. 이 책 여러분 보시지만요, 방대한 인터뷰가 있고 방대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터뷰 요청에도 비서진이 막아서고 매니저가 연결 안 시켜주고 또 본인도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마 이 수많은 명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김정석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일화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점도 또 힘든 점도 있었을 테고 재미있었던 일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명사분들을 인터뷰한 것이었는데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를 대표할 정도의 명사면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까? 안 쉽지 해주시죠? 않죠. 네. 워낙 바쁘니까요. 거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교수님, 전직 기자님 다 뭐 그런 거 던지고 단지 이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완수해야 될 사람으로서 처신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겸손하고 또 고통스러운 을의 자세로 열심히 두드리고 설득하고 다양한 방법을 또 동원해서 문을 두드려서 결국 대부분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접근 방식의 문제이고 또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두드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걸 저는 다시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섭외의 어려움이 가장 컸고 또 꼭 누구라고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뭐죠? 우리 한 여인의 그 허락을 받아내는 그 안타까운 어떤 우리 극에서 보는 네.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마음일까요? 획득해내는. 그렇죠? 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획득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따내셨다는 얘기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인터뷰 잘해줍시다. 네. 우리 아저씨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사회에 대해서 셀럽이라든가 명사들, 유명인사는 그만큼 또 보답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제가 한다고 제가 좋은 취지를 설명해서 마지막에 대부분 수락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연구가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남의 일일 수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남의 시선을 또 의식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이 명사학, 명성학이라는 책을 저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론의 세계와 현장의 세계가 어우러진 되게 좀 이상적인 책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신 명사분들 큰 인터뷰, 작은 인터뷰 다 책 안에 들어있어요.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책이 나온 기쁨, 독자들과 함께 이 컨텐츠를 누리는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셀럽들과 소통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연락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연락처도 제대로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힘겹게 내셨는데 결국은 이 작업은 김정섭 교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셀럽들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정섭 교수님과 셀럽들의 공동 창작물이다라고 이 책을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초기에 그런 배우와 또 연예계, 대중문화 여러 가지 그 K컬처에 대한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명사학, 명성학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이동 경로라고 보는데요. 그 계기 그리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의 사회생활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저보다 굉장히 선배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30주년을 감히 얘기한다는 것은
건방진 얘기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이 30주년에서 초반부 15년을 제가 언론인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언론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사 밸류가 많은 순서대로 기사 가치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슈가 있을 때마다 딸 수 있는 또는 제대로 된 걸 갖추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기자로서 훌륭한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 중에서 이제 문화부 경력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K컬처 분야에 집중 파고드는 과정에서 결국 공통되는 점들이 발견되고 이런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여타 스포츠까지 모두 다 명사들의 세계는 일정한 특성이 있고 일정한 패턴이 있고 또 내적 관리 부분에서도 공통되는 점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 이 연구를 하는 마당에 좀 저변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명상학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있을 때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책이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시니까 저는 그런 피로감 같은 게 일순간에 사라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에너제틱 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방대한 책을 기획하고 또 인터뷰하고 분석하고 책으로 써내는 과정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또 굉장히 기뻤던 순간도 있을 거고요. 안 되던 인터뷰가 돼가지고 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수많은 방대한 문헌을 분석할 때 아무래도 컴퓨터에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많은 자료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또 이게 이제 내적으로 내가 어느 단계까지 깊이를 도달해야겠구나 하는 이 완성도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되게 내적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문헌이 입수되지 않을 때 굉장히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요. 또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막판 순간까지 인터뷰가 될 뻔했는데 정말 단 어떤 뭐랄까요? 1, 2초의 사이로 운명이 엇갈리듯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운명처럼 성사된 경우도 있었는데 있었을 때 다 개인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이해가 있고 자기의 또 자존감과 명예가 있고 또 자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허락해주고 말고 여부는 전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 대장정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니까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는 우리 뭐 자아와 비하의 투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와 그분들과의 전쟁을 치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고하고 책이 나오면은 또 이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또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기쁨들은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고 또 이 연구라는 것의 보람은 바로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 멋진 곳을 여행하면 피로감이 많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 그 여행의 추억이 아련하게 돋아나서 여행은 멋진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행을 다니면 사실 즐겁기보다 굉장히 그 순간만 고통스럽고 많이 그렇죠. 싸우고 땡볕도 가야 되고 추위 많이 네. 걸어야 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퍼슬리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취향에 안 맞아서 현지 가면 고생하잖아요. 음식도 안 맞고 그런 거라고
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 벼락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사회적 비난에 휩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한 좌절감 속에서 약물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위, 어떤 언급으로 인해서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셀럽의 위치를 또 위상을 또 대중들의 사랑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셀럽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셀럽들은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자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이고 지금 어떤 위상에 있는지를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그 외부, 미디어나 외부 또는 팬들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과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혼돈하지 않고 철저히 그 두 자아를 잘 오가면서 행복감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 돌아와서는 자기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을 지키면서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운영하는 게 좋겠고 또 셀럽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활동할 때는 그거에 맞게끔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존감을 잘 지키고 또 그 셀럽으로서 그 세계에 빠지지 않고 저 초연함을 갖고 뭐랄까 그 명성이 뭐 대단하거나 특별하지 아닌 것처럼 좀 인식하면서 살면 이 긴 100세 시대 때 유명해지신 분들 또 머지않아 유명해질 분들의 삶도 행복하고 자기 관리도 잘 되고 그 명성도 훨씬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연구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10대, 20대 스타가 돼서 100세를 살면은 80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부침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팬들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팬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 요즘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셀럽으로서 팬들과의 관계, 또 팬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팬이나 또는 우리 명사들이 똑같이 서로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 또는 뭐 종교적인 숭배 대상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의 이중적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처신하고 그렇게 대할 때 명사와 팬들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호해야 줄 때 환호해주고 또 거리를 또 유지해줘야 할 때 유지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지금 뭐 이번 주가 BTS 10주년 그래가지고 전 세계 아미들이 서울에 집결해요. 유엔 총회보다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미 총회라 그래요. 그렇듯이 그 팬들 특히 아미라는 팬들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정착된 팬덤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자극해서 선행을 더 이렇게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이 기획사가 주식시장에서 M&A 전쟁을 치를 때 오히려 이 회사한테 자극을 줘서 건전한 처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경쟁대에서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듯이 팬과 명사 모두 살아있어야 돼요. 자기를 제대로 깨우치고 하고 도취되지 않고 또 도취돼야 될 때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개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철저히 좀 인간적으로 서로를 케어해주고 또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분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지혜롭게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인으로서 15년, 또 대학교에서 학자로서 15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만 했다면 이렇게 현장성이 강한 책을 쓰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또 언론인만 했다면 이런 학술적인 심층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책 속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책 아까 제가 30년을 강조해서 외람되지만요. 이
이제 인생을 조금 알만한 나이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이 책을 쓰면서 명성학, 명사학을 쓴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저 개인의 수양하는 시간, 이 3년이라는 깊은 시간, 수양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 책 보면요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컬처라는 용어를 학문에 처음 대비시킨 스타 전문학자의 명성과 셀럽 통섭적 해부. 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 청소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제가 너무 청소년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분들도 이해하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학술적 용어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만큼 그동안의 대중문화 현상들, 또 배우와 또 문화 현상, 연예계 이제는 이런 학술적인 명사학 학문을 정립하는 것까지 갔는데 그동안 많은 책을 집필하셨어요. 네. 간략하게 책에 대해서 그동안 쓰셨던 작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셀럽 시대에는 이 명성학, 명사학이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두루 걸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데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통섭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주로 K컬처 분야를 집중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학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어서 K컬처 기업의 그 자원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K컬처란 용어를 우리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경계했음에도 제가 조금 양보해서 부제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용기 있는 시도였고 지금은 잘했다라는 평가를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그래서 K컬처에 집중돼서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 부분의 역사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학계에서 일반 유물이나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의 역사는 잘 돼 있는데 대중문화는 천대받았는지 천시했는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영역이 됐는데도 도예시에서 제가 그 작업을 2015년에 해서 한국대중문화예술사를 펴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K컬처가 계속 뜨고 있는데 그 주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학문이 전혀 없어서 제가 K컬처의 배우 경영학이라는 책을 써냈고 그 다음에 우리 음악산업의 성장 그리고 분석 미래를 조망하는 K컬처의 뮤직 비즈니스 등의 이 K컬처 관련 책들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영해기점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경렬별도를 중국이 몰래 빼앗아가서 군사기지화 하려고 하는 또는 자기네 어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걔가 기자 출신으로서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우리 태양군수님을 잘 설득해서 연구를 하려면 배를 내줘야 했기 때문에 내가 4-5번 찾아가서 결국 그분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이 섬을 줄기차게 2-3년간 연구해서 책이 나와서 그 책이 나오자 여론이 비등해져서 그 당시 대통령이 이 섬을 지키라고 지시해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서 작년 7월 5일 날 이 경렬 비열도가 국가연안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국가가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됐어요. 이제 곧 7월 5일 돌아오죠? 벌써 1주년이 됩니다. 우리 또 그 경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을 또 함께 축하하고 함께 또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을 최근에 미국이 항모를 배치한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렬비열도의 쓰임새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K컬처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 또 저술을 했고 그 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또 과감히 뛰어들어서 연구를 해서 아주 운이 좋게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그리고 그때 책을 쓰고 연구를 하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자 셀럽
셀럽 중에 셀럽. 우리 김정섭 교수님이 이렇게 명성, 명사, 셀럽, 셀러브리티 이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학문으로 체계화시키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명성, 페임 또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셀러브리티가 될 것인가, 셀럽이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쓰임새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교수님의 연구 방향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가진 권력을 있는 마음껏 다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절제해서 써야 됩니까? 당연히 절제하죠. 삼권 분립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사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의 힘, 사회적 영향력을 절제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자기가 행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명사들이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명사가 되려는 분들도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갔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명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분들의 내적 케어에 관한 책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다음 연구 주제는 사실 이 연구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뭐냐면 사회적 얼굴과 개인적 얼굴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런 전략들, 심리학과 이 연극학에서 결합이 돼서 되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디롤링 문제인데요. 롤링이 어떤 역할에 들어간다 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디롤링이거든요. 그래서 역할 벗어나기, 역할 탈피하기. 그러니까 공적인 얼굴과 개인적인 얼굴을 오가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잘 돼야 우리가 우울증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내적인 문제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명사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 사실 50 넘으면 허전해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이 지배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조만간 연구해서 내년쯤 선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럽 시대에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책인데요. 고생한 보람만큼 사회자님께서 많은 칭찬과 호평을 해주셨듯이 다른 분들도 굉장히 주변에서 또 독자분들이 호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애독에 감사를 드리고 이 책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을 접한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 더 진전되고 보다 더 행복감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섭 교수님의 이 저작 저는 분명히 스테디셀러 오래오래 팔리면서도요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학술서이지만 대중성도 함께 갖고 있고요. 또 수많은 스타들이 지금 셀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셀럽들이 1인당 1000명만 1000권만 얘기해도 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팔릴까요? 요즘 지하철이라든가 곳곳에서 책을 든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적 역량, 지혜는 바로 이 책에서 나옵니다. 저는 인문학적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업그레이드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 셀럽 시대는 그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성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책 펴내고 쓰고 인터뷰하고 또 세상에 빛을 보여주신 김정섭 교수님 그리고 한울출판사 정말 이 책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수 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책 만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역할들이 우리 사회의 지혜와 또 함께 나가는 상식의 보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정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사서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읽고 나서 새로운 셀럽들이 세계 곳곳을 진동시키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얼굴로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감사하고요. 우리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좋은 이야기로 함께 만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섭 교수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